2020년 5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한참 글을 좀 쓰던 참이라서 좀 복장이 불량한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좌파는 어떻게 재벌 돈을 빼먹는가, 어떻게 좌파들은 우파의 돈을 빼먹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활동자금, 그 활동자금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혁명자금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진당과 정의연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부제입니다. 한국일보가 재미있는 보도, 흥미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기자라 자꾸 재미있다고 표현하는데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정의연이 안성쉼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거인데 그 자료를 입수를 했네요. 이 사업서에 보게 되면은 이 쉼터를 만드는 목적을 편안한 안식처로 느낄 수 있도록 쉼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8명이 수혜를 보게 되고 매주 1번 모욕, 한 번씩 목욕탕 가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서예 활동 등등을 한다는 계획을 써놨습니다. 모든 계획은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휴지 쪼가리 된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학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전쟁하러 갔으면 전쟁해야지, 가서 무슨 놀이하고 있으면 당나라 군대죠. 그런 건 아니죠. 싸우러 갔으면 싸워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쉼터를 매입해서 개소식을 했을 때는 김복동 할머니 등 4분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분만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길원록 할머니가 살아계신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쉼터의 개소식에는 갔지만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평화의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천만 원 빼내는 방법 땡땡땡 의문점입니다. 네, 돈 빼먹기 쉽다. 틀렸습니다. 3억 원 빼내는 방법입니다. 3억 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대협하고 얽힐 게 없어요. 포항제철 포스코라면은 일본 부상 지원금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받은 돈으로 이제 했다지만 현대중공업은 순수하게 일본 장과 관계없이, 일본과 관계없이 만든 회사니까. 근데 이 회사가 왜 10억 원을 정대협한테 지정 기탁을 해야 되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지난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래돼서 모르겠다,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겠냐, 이런 답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현대중공업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개 이제 최고 지도자끼리 오고 가는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2년 8월에 현대중공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억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다 이 사업이 무산됐는데 절반을 살짝 넘긴 이 5억 1,500만 원, 그러니까 51.5%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것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돈을 쓰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샀다가 도로 되팔고 오는 건데, 부동산 거래를 만 8년 만에 51%만 건졌다면 이건 폭망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보니까요. 2013년 9월 정대협은 7억 5천만 원의 이 부동산 안성쉼터를 샀다라고 이 한국일보가 공개한 계획서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이 쉼터는 건보에 압류돼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압류돼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쉼터를 지은 회사는 K-스틸 하우스인데 그 오너가 사장이 김 씨였습니다. 근데 이 사장께서 산재보험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건보가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쉼터는 이 K-스틸 하우스의 사장인 김 씨의 부인 한 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명의는 부인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 재산은 같은 거니까 건보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가 돼 있었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게 샀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 이 정도 부동산은 4억 이하에 거래됐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3억 정도다 됐을려나. 근데 거의 2배 가격이 거래가 됐으니 이상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한 게
이번 21대 총선 지역에서 안성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규민 씨인데요. 민주당이죠. 당연히 민주당이죠. 이분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성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K스틸하우스로서 이 쉼터를 만든 김모 씨는 이 신문의 운영위원장이죠. 둘이 잘 아는 사이죠. 그리고 이규민 씨는 동국대를 졸업했고요. 동대 국문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해방, 네, NL계열이죠. NL계는 세칭 주사파입니다. 80년대 대학가를 주름 잡았던 NL계, PD계열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조금 공산주의 쪽에 가깝고요. 요거는 이제 북한의 NL계열 민족해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는 수원시민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러시아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나온 유명한 NL계 운동가가 임수경 씨죠. 80 몇 년도인가요? 그 올림픽 그 직후에 평양 축제안에 갔다 왔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죠. 다 요때 비슷한 학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때 있었던 사람이 또 용인 캠퍼스에서 이석기 씨가 나오죠. 그래서 경기 남부 지구인가요? 그 주사파 조직에서 그쪽이 아마 용인 캠퍼스 외대 중심으로 가는데 그 멤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숙 씨와 이구민 씨는 같은 지역 신문도 하고 NL 계열이니까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김모 씨가 지은 쉼터를 소개했다. 네.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정대협은 비싸게 산 걸로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요? 정대협이 바보입니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놓은 돈인데, 눈먼 돈인데, 네, 영수증만 제대로 하게 되면 챙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 뭐 해먹은 거 아니냐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옛날엔 다운 계약서라고 있었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보다 적게 낮춰갖고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건 다 아십니다. 근데 거꾸로 업계약서를, 양도계약서인데 이 너무 다운 계약서 쓰면 나중에 팔 때 그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다운 계약서 못 쓰면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 또 많이 내니까 또 업계약서 높게 거래된 것처럼 하고 그 차액은 실제 밑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계약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부동산 업계는 의심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현중이 내놓은 돈을 빼먹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검은 반드시 업계약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조사를 해서 여부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때리고 처벌도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부동산 무슨 법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아주 공정한 거래 굉장히 관리하고 있고 최근 왜 이번에 종합소득세 뭐 하면서 사람들 불만 많더라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세금 정부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거래 안 하면 뭐 난리 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 민주화 운동했다는 분들이. 그리고 말이야, 인터리어 비용으로 1억 들였다.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 토탈 공동모금연에서 8억 5천만 원을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정대협에 주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 새로 진 데 가보면은 보여주는 집 있죠. 뭐 커튼부터 뭐 내부 시설까지 이렇게 인테리어 하세요. 저렇게 해서 붙여놨는데요. 그거 한 대형 평수 아파트 한 뭐 50평 넘어가는 거 하자는 대로 다 해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것도 안 듭니다. 1억은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쉼터를 개축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줘놓은 새로 줘놓은 건데 1억이나 했다니까. 이 인테리어 부분에도 업계 얘기를 했는지 서우지검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일보가 공개한 위 계획서를 보니까 인테리어 제작비, 비품비, 물품비로 7,630만 원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인데 이거보다 더 썼어요. 1억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계약을 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계획서 자체가 웃기는 게 지금 보니까 노인들이 사시면 미끄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한다든지 또는 휠체어를 타니까 휠체어 리프트 같은 이런 거 설치하는 노인법집업 시험 규칙상에 있는 시설은 인테리어 할 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이게 어떠한 용도로 8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생활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게 공동모금연은 통과가 됐네요. 공동모금연 통과가 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연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받은 모금액의 10%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금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시설인데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데도 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현중이 기탁한 돈 10억 원을 중에서 8억 5천만 원은 정의원이 타갔잖아요. 남은 잔액은 일체 손을 안 댔어요. 이거는 뭐 이들이 운영비로 써도 되는데 적법하게 안 썼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정대협 사람들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회가 법에 따라서 여기에 제대로 학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 후에 들어갔는데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 보내서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서류와 영수증이 미비하다. 아주 엉터리였다는 얘기죠. 계획서도 미비한 거는 왜 못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사업평가는 C, 회계평가는 꼴찌인 F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내리는데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F를 맞으면 최장 5년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1월 모금에는 2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내고 그 결과를 현중에도 알렸습니다. 현중은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자기네가 준 그렇게 귀한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은데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허공에 대한 주먹질이에요. 이게 정의연에게 보냈다는 정대협에게 보냈다는 모금의 그 경고가. 왜냐하면 정대협은 이 경고를 받자마자 바로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지원 안 받으면 돼요. 2년간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의심해보게 되면 자기네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달성한 걸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은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남은 1억 5천만 더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안 쓰. 그건 어차피 따지고 보면은 모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자기네 돈은 한 8억 5천 내지 9억인데 거기 다 썼고 더 나올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의미 없으니까 적당히 쓰다가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발한 방법이 또 나오는 거죠. 네. 자, 2004년도에 신미자 할머니가 이 정대협에 대해서 자금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죠. 2008년 신미자 할머니가 아주 윤미향 씨를 비판하는 그런 유언장을 남겨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대협 관련한 돈을 잘못 건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관계기관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했나요? 어쨌든 정대협은 모금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바로 이거 매각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문서로 하지 않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뭐 전화로 했는지 뭐 서로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동모금회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쪽에서 매각한다라는 걸 자기네 서류에 넣었었고 그해 11월부터는 매각 확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2016년 11월부터는 모금회에서 그렇게 내부 표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회는 정대협에게 매각을 하면은 그 결과를 알려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그 직후인 17년에 딱 한 번만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아서 매각하지 못했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는 잠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용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윤미향 씨가 직접 한 거죠. 안성의 한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8억 5천이 든 매각 대금만 따지면 7억 5천이 든 건데 그 절반 가격에 육박하는 4억 5천만 원에 이걸 매각하겠다라고 광고를 네이버 부동산에 띄우게 했습니다. 구입가로 따지면 3억 마이너스, 인테리어 포함하면 4억 적자인데 이게 자기 돈으로 산 부동산이었으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못 팔면 그냥 갖고 있지. 이게 금매도 아닌데 금매가 아니란 건 이루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어. 2년간 갖고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신용만 한 거 아닌가요? 네, 2년 동안 지원 안 한다니까 지원은 필요 없고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었냐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올해 3월 말에 윤미향 씨가 그때 선거 공천이 확정됐으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 비례대표로 공천됐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화를 냈다. 그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4월 15일 총선에서 윤미향 씨는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윤미향과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연은 바로 알았겠죠. 응? 윤미향 씨도 이미
할머니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이미 사이 안 좋아진 건 한참 된 거고 신미자 할머니 건도 있었고 또 곽 할머니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날 4억 2천만 원 4억 5천에 팔겠다고 한 걸 3천 줄여갖고 팔았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노 부부에게 팔았다라고 해서. 근데 5월 7일날 이영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윤미향과 정의연 비판하는 회견을 또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도가 또 그때도 보도가 안 됐어요. 그게 14일날 서울에 있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15일날 모금년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경위를 알려달라 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때서야 정의연은 2년 동안 17년에 공문 보내고 잠잠하고 있다가 대답하기를 맞다 그게 맞다 4억 3천에 팔았다 4억 2천에 팔았다 근데 기타 경비로 5,500만 원이 더 사용됐다 따라서 요거를 빼고 매도 잔금이 들어오면 이걸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정의연은 또 언론을 통해서 계약 전까지 쉼터관리원으로 윤미향 씨 부친을 고용해서 6년간 7,580만 원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이 7,580만 원 중에 일부가 기타 경비 5,500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게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7,580만 원 또 붙이나요? 그럼 1억 5천도 그럼 얼마가 들어오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5억 이하로 줄 수도 있네요. 5억 1,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7,580을 더 붙이면은 그냥 4억 5천 뭐가 뭔지 모르겠네. 45%가 돌아온다면 이거는 뭐 폭망인데. 부동산은 갖고 있다 거래한 거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갖고 있을수록 땅값이 올라간다는데 왜 이렇죠?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51.5%가 돌아오는데 만약에 윤미향 씨 부친한테 지불한 인건비 7,580만 원을 보태면 거의 4억 5천만 원만 들어오니까 45%만 들어오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부분을 서울 서부지검이 잘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누구에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업계 역사가 없었다면 모금의 정의연 누구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동모금에 만들어서 성금 공정하게 사용되게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종석 교수님이 아마 여기 옛날 예춘호 국회의원의 아드님이 이사장인가 회장하고 계신데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공동모금회를 거쳐도 이렇게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자, 5월 25일 날 이영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윤미향 씨 오라 그랬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월요일 날. 그리고 5월 30날 21대 국회가 열리면은 윤미향 씨는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그때는 국회가 동의해 줘야만 체포를 하더라도 체포하고 동의가 없으면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믿고 그때까지 버티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1대 국회는 여당이 3분의 2가 가까우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1994년 자기 여동생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밀을 조총련과 가까운 한국통일민주연합 한민통에 제공한 혐의로 검거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걸 세친 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 남매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건 뭐. 근데 한민통 돈을 받았으면 한민통이 친북인가요? 조총련은 아니니까. 그러면 일본 돈은 아닌가요? 이 한민통이 이 정보 받아서 어디다 쓸까? 일본에 줬으면은 친일 단체고, 북한에 줬으면 친북 단체지. 하여간 굉장히 친일을 비판하는 단체가 이 정의연, 정대협인데, 일본 돈을 받고 한국 국가정보를 줬다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 어쨌든 2018년에 재심을 통해서 김삼석 씨는 상당 부분 무죄를 받고 그때 받은 배상금으로 이 부부가 딸이 딱 하나입니다. 유학자금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 딸은 2018년에 유학 간 게 아니라 16년에 미국으로 유학 갔죠. 그럼 그 앞에 거는 왜 설명이 안 되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이 부부가 아까 그 정대협이 2012년인가요? 그때 이제 안성 쉼터를 구입할 무렵에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것도 뭐 보도가 됐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윤미향 씨는 저금한 것 갖고 경매 받았다 그랬는데 이 저금한 게 어떤 저금인지를 서울 서부지검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윤미향 씨는 이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매로 사는 아파트 동대표를 뽑을 때 김상숙 씨가 출마를 했다가 관리소장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더 있겠지만 더 바라봐야 되지만 벌금 100만 원을 이걸로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수원 시민신문 통해서 16개 대학에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갖고 작년에 수원 지법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이러한 김상숙 씨가 2018년 8월 2박 3일간 중국 닝보에 있었던 북한 식당 유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와 3명의 북한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민변의 장기옥 변호사와 같이 만나게 했죠. 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 이들에게 장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 보도가 있었고요. 그 장변인지 민변인지가 돈을 줬다.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만남을 하게 했죠? 근데 이 장경옥 씨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통진당 이석기 씨 사건, 내란 음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요. 왕재산 간접단 사건의 변호인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범이 관모봉이라는 대오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관모봉한테 장경옥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자꾸 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이 관모봉이란 분이, 이거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재판을 하다가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젊은이를 쥐고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오히려 이 장 변호사를 비판했죠. 네. 그리고 이 장변은 얼마 전이죠, 대진연이라고 하는 단체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관저 담을 뛰어 넘어갔었죠. 그렇다가 붙잡혀서 출소했을 때 그 축하 환영을 하는 모임에 장 변호사가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데가 민변인데 이게 민변인가요? 좌변인가요? 왼쪽 좌, 앉을 좌 말고 좌변. 아니 민주화 운동 하자는 게 이게 특정 세력만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념 단체도 아닌데. 그 통진당하고 윤미향 씨 관계는 뭐고 통진당과 정의연의 관계가 무엇인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좌파일수록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에요. 권력을 잡고 해야만 힘을 쓰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에요. 권력이 있어야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들의 속성이니까 비판의 대상이죠, 일단은. 근데 어쨌든 돈줄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라, 서울지검은. 전 궁금한 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어떻게 돈을 만드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대형 노조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대형 사람들 많은데 거기가 대개 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민노총 자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민노총은 그 돈을 늘 써야 되니까 한 번씩 대형 시인을 광화문서 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민노총하고 현재의 민주당하고 MOU 맺은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전교조도 막강한 조직인데 교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는 비용도 있고. 자, 정의연도 또 이렇게 만든 돈을 또 이렇게 기탁하는 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재벌의 돈, 재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돈을 빼서 좌파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럼 적법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부정하다면은 그건 밝혀내야죠. 이 사건은요, 왜 현대중공업이 정대협에 지정 기탁을 해야 되는지, 압박은 없었는지, 야합은 없었는지, 누가 부탁이 있었는지 그걸 밝히는 거고,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자꾸 이제 이념 싸움으로 가는데 이거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같은 위안부 조직을 참여하고 움직이는 분들끼리 싸워서 터진 겁니다. 그게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 터진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진영 간에서의 내분이었는데 이걸 갖고 무슨 보수파는 이제 터지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 의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도 드세갖고 취재도 안 돼서 그냥 멀쩡히 있었는데 스스로 터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수파가 일으켰다고 그럽니까? 정청래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 김두관 이런 사람들, 송영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해 깨끗하게 하십시오. 근데 외압이 굉장히 들어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좀 지켜내시고요. 지금 언론도 사실상 무너졌고 검찰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야당이라도 있어야 야당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제 비대위 만든다 그러고. 따라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부패하지 않은 검찰이었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윤석열 검찰 또 서울지검장 꿋꿋이 해내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